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기초경제 수학 특강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9장 미분의 여러 활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은요 우리가 이제 미분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한 3가지 정도 토픽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경작에서요 미분할 때 로그에다가 미분을 씌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연 로그를 씌우는 경우 있는데 그게 변화율을 나타낼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어떤 값에서 얼마나 변화했니 그 변화율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때 로그를 씌우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로그에 대한 그 특성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자연 로그 쓰였을 때 변화율로 쉽게 나타낼 수 있는가 그걸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 또 이제 관심사가 되는 게 요거는 이제 경제학의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우리가 볼 건데 최적화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제약하에서 뭐 효용을 극대화한다거나 이윤을 극대화한다거나 아니면 극대뿐만 아니라 나쁜 거는 극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적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 또 경제학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은 어떤 외부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탄력성, 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런 것들 우리 경제학 처음 하다 보면 배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미분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토픽만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미분을 강력하게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로그 한번 볼게요. 이 로그에 대해서 무슨 뭐 어떤 그래프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그냥 원리만 보시고 어떻게 활용되는가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안 그러면은 막 수학에 막 이런 근본의 뿌리를 찾아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경제학이 수학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수학의 뿌리를 찾고 가다 보면은 또 뭐 철학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막 인간 뭐 이상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요거는 수단, 도구로 사용한다는 선에서 그치셔야 돼요. 아셨죠? 안 그러면 경제학 자체도 할 게 많은데 우리가 막 모든 다방면에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툴이다라고 생각하시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로그를 많이 씁니다. 이 형태 잘 봐주시고요. 그럼 A의 Y는 X다. 뭐 이렇게 읽어요. 그냥 A, Y, X 이렇게 읽는데 요거 의미는 바로 뭐냐면 뭐 로그라고 하죠. 로그 A, Y 요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로그 A, Y는 X다.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시면 돼요. A의 Y는 X다. 이렇게요. 자, 이게 뜻이 뭐냐면 A를 X승하게 되면 Y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로그는 약간 지수라는 그런 특성에서 나온 거예요. AX는 Y 이렇게요. A를 X승하면 Y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요거죠, 요거. 자, 그러면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뒤집어서 표현하는 거야. 자, A를 몇 승하면 Y가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A를 뭐 2를 3승하면 뭐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요게 관심사가 이제 되면은 2의 3승은 얼마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2의 몇 승을 하면 8일까 해가지고 여기에 관심을 초점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A를 2를 몇 승하면 8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3 대신에 X 미지수로 넣게 되면 2의 X는 8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나의 관심사는 요 X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좀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뭔가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렇게 로그라는 기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AX승을 하면 Y다 이렇게 되는 거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가 관심이니까 x로 이제 끄집어내는 거야. x를 끄집어내요. 그럼 2와 8과의 관계 이걸로 표현하려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로그 a 하첨자로 들어가고 여기 y 8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신없죠? 뭐 이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렇게 보신 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좀 약간 낯설다 그러면 아 요렇게 그냥 새로운 우리가 기호를 만들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A를요, 우리가 밑이라고 읽고요. 뭔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를 밑으로 하는 Y의 로그는 X다.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예, 정신없죠? 자, 우선 요 정도 새로운 우리가 로그라는 걸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몇 개 특징을 조금 좀 설명을 할 텐데요. 보통 밑을 우리가 10으로 이렇게 하는 밑이 앞에서 A예요. A. 그러니까 10의 몇 승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는 로그를 상용 로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밑을 자연수 2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자연대수 2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 그대로 그냥 붙인 거예요. 자연 로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밑을 10으로 하느냐, 뭐 10을 빼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연대수 2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자연 로그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10을 밑으로 놓으면 상용 로그, 자연대수를 밑으로 놓으면 자연 로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용 로그 값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릿수 정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10 있으면 10의 1승 하면 10 지워져서 1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00은요 10의 제곱이니까 그게 2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자연 로그를 또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연 로그는요 자연 대수 2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저 앞에 보면 뭔가 증가율, 성장률 할 때 무한등비, 급수 비슷한 초월 함수 그런 거 할 때요. 초월과 관련된 그런 거 얘기할 때 요 얘기를 살짝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대수를 이용한 ERT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2를 제거하고 식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자연대수를 2를 밑으로 사용해서 취하는 게 바로 자연 로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2가 10이면 상용 로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이 2 대신에 밑이 2일 수 있고 3일 수 있고 다양하게 될 수 있어요. 네, 10인 경우에 좀 특수하게 상용 로그 2 이렇게 자연 대수를 넣게 되면 자연 로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걸 자연 로그를 하게 되면 요거 이렇게 지워져서 요게 이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알파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연 로그 2 이렇게 되는 것을요 우리가 ln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경작에서는 이렇게 자연 로그 2라는 특성 때문에 이렇게 자연 여기 나와 있는 대수 2를 이용한 자연 로그를 많이 쓰게 되고요. 이게 이제 자꾸 길어지잖아. 그리고 우리가 쓰는데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ln으로 많이 써요. 그러면 아 뭔가 자연 로그라는 것을 이용한 것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성질이 중요합니다. 예, 몇 가지 성질. 그냥 이거 증명하실 건 아니고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전개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아요. 기계적으로 그냥 변화율 같은 거 나타낼 때 쓰긴 할 건데 가볍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렇게 y는 fx가 있을 때요. 양변에다가 자연 로그를 취하잖아요. 예, 그래도 등호는 변하지 않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양쪽에 똑같이 자연 로그를 취하면 등호는 변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y가 fx인데 이게 만약에 x 곱하기 z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요. 이거는 암기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연 로그를 취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 곱하기 y로 돼 있으면요. 로그를 취하게 되면 이렇게 더하기로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변수에 대해서 뭐 자연 로그 아니면 로그를 씌워서 우리가 표현하면 곱하기는 더하기로 변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다른 얘기예요. 전체에 대해서 자연 로그 씌우는 그거 여기 보시면 했을 때 더하기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더하기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된다? xy의 곱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서 은근히 우리가 나중에도 하겠지만 총수입이 요게 p 곱하기 q 이렇게 쓰인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자연 로그 tr은 요거 원리에 따라서 자연 로그 p 더하기 곱하기잖아. 자연 로그 q 이렇게 쓰게 돼요. 우리가 뒤에 이시방정식이라 해서요. 화폐 공급과 관련한 이런 식도 봅니다. MV는 PY 이런 것도 볼 거예요. 자, 그럼 요 성질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야. 그럼 요거 자연 로그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잖아. 곱하기는 더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연 로그 M 더하기 자연 로그 V 이꼴 자연 로그 P 더하기 자연 로그 Y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이게 곱하기가 더하기가 되니까 나누기는 빼기가 됩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뒤에 환율 같은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볼 거예요. 구매력 평가설 같은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곱하기야, 곱하기. 아니면 이게 환율은 2는 PF분의 P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나누기는 빼기다 보시면 돼요. 왜 빼기가 되냐면 얘가 이쪽으로 가면 더하기가 되니까, 그렇죠? 이것도 자연 로그 P 이렇게 되고요. 뭐 따로 쓰지는 않을게요. 요거 메커니즘을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연 로그 2, 요거 2가 이제 자연 로그 2는 아니고 환율할 때 2가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연 로그 PF 외국의 물가 수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식을 우리가 뒤에 다시 하겠지만 이렇게 자연 로그를 씌워가지고 곱하기는 더하기가 된다라는 것을 활용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우선 그 정도만 봐주시죠. 자,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y는 5분의 3이다 라고 하면요 자연 로그를 씌우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n y는 ln 3 마이너스 ln 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요것도 중요합니다. 요거 4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별표를 리미트 무한대로 보낼까요? 엄청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y가 x의 알파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연 로그를 씌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알파에 나와 있는 지수 있잖아요. 거기 위에 있는 알파승 이렇게 되는 게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ln x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그냥 잘 기억을 해 주시죠. 오해하시면 안 돼. 요거랑 같은 거 아니야? 자연 로그 한 거 전체 알파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x의 알파 승 이렇게 되는 거야. 괜히 말씀드렸나? 아무튼 나중에 또 공부하다 보면 이게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만 잘 보시면 돼. 요거 자체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y는 5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연 로그 ln y는 2가 앞으로 내려가요. 2 ln 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밑을 뭐 꼭 자연 로그 2를 자연 로그로 하지 않아도요. 다른 걸로 해도 다 성립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3번의 특성과 곱하기는 더하기 그리고 나누기는 빼기 그 특성과 더불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알파가 밑으로 내려간다 이 원리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을 증명하세요. 나와 있는데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하실 분만 하세요. 우리 책의 해설에 거기 보시면 나와 있긴 한데요. 우리가 뭐 굳이 증명까지 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경작도 할 게 되게 많은데 이게 너무 수리적으로 해서 증명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약간 우리의 지금 수업의 목적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자, 한 기업의 생산함수이다.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량, Q가 생산량입니다. 자, 이렇게 식을 나와 있어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형태인데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정리하세요. 뭐 자연 로그 취한다 할게요. 그러면 앞에서 본 것처럼 곱하기는 더하기가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또 하나 뭐가 있죠? 곱하기는 더하기.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의 0.4승 하게 되면 0.4가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요거를 자연 로그를 씌웁니다. 그러면 ln q 이렇게 쓸게요. 자, 곱하기잖아. 그러면 여기 2 곱하기 l 여기 다 떨어져 있는 거야. 여기 얘네들 이렇게 다 따로따로. 그렇기 때문에 자연 로그 2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0.4가 밑으로 내려온다니까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앞에 특성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0.4가 밑으로 내려가고 ln L 더하기 곱하기니까 0.6이 내려갑니다. 0.6 ln K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예, 이게 양변의 로그를 취해가지고 정리를 한 것이고 다시 강조하는데 곱하기는 더하기가 되고 여기 승 나와 있는 지수 나와 있는 건 밑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아무튼 요거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이용해가지고요. 노동 위에 붙어있는 요 0.4 있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탄력성 할 때도 얘기할 것이고 나중에 뒤에 다시 합니다. ln으로 요거 미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게 되면 0.4 남죠. 이게 탄력성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뭐 경제학 할 때는 그냥 암기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게 전체 파이가 0.4와 0.6을 더하면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전체 파이가 1, 100%라고 할 때 0.4에 해당하는 40%가 노동이 가져가는 분배 몫이다 라는 것을 분배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요 변화율 관계로 유도하는 방법을 볼 겁니다. 우리가 이거 있잖아. 변화율 관계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많이 볼 거예요.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Y는 1인당 국민소득이어서 1인당이니까 노동을 전체 생산량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요 변화율로 표현하면요 곱하기는 변화율이 더하기가 돼. 약간 로그의 느낌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빼기가 되는 거예요. 암기하셔도 됩니다. 사실. 왜? 그냥 왜? 그래요. 의문을 갖는 건 좋지만 여기서는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우선 요걸 살짝 보시면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은 얘는 여기 Y 있잖아요. 나누기니까 얘가 L이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곱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누기는 빼기예요. 전체 국민소득의 Y 마이너스 노동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율은요. 국민소득의 증가율에서 요거 노동의 증가율, 인구의 증가율과 같다. 이런 것들 우리가 경작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자연 로그를 이용해서 미분을 한 값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값들은요. 자연 로그이기 때문에 눈곱만큼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듯이 어림짐작 그런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막 숫자 값이 막 크잖아요. 뭐 그렇게 되면은 약간 이게 딱 들어맞기보다 오차가 발생하게 돼요. 뭐 그런 정도만 살짝 봐주시고요. 자, 왜 이렇게 되는지를 살짝 가볍게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있잖아. Y는 lnx 요렇게 있을 때요. 이것도 우리 시험에 이제 슬슬 등장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학부 수준에서는 요 자연 로그를 씌운 요거 미분 이것까지는 뭐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슬슬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까지 할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공식처럼 머릿속에 암기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lnx를 x로 미분하잖아요. 그럼 요거 y가 lnx니까 이렇게 쓸 수 있네. y가 뭐라고요? y가 lnx니까 이게 위에다 써도 되는데 너무 기니까 여기다 썼어요.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머릿속에 암기를 해주세요.
여기도 나와 있듯이 실제로 로그식을 미분하는 과정을 학부수 중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는데 요거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 머릿속에 암기를 해주세요. 자연 로그를 취한 요 값을 요 x를 요걸 y가 되는 걸 x로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이다. 머릿속에 암기하셔도 됩니다. 자, 요 내용을 이용을 해 가지고요. 요거를 우리가 활용을 했잖아요.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다고. 다시요. 여기다 정리하면 이게 y였어. ln x를 x로 미분하면 x분의 1입니다. 이해되시죠? 요거 델타 x가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 ln x에다 t 이렇게 나타낸 그 차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게 바로 뭡니까? x분의 dx. 결국 이게 뭐야? x의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합시다. 어떤 값에다가 x라는 어떤 값이 있어요. 이걸 변화율로 나타내려면 우리가 x분의 델타 x 해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면 자연 로그를 취합니다. 자, 자연 로그를 취해요. ln 이렇게 자연 로그를 취했어. 그럼 그거의 변화량은 이렇게 되는 거죠. 변화량 d 이렇게요. 그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x값이 x에 뭐 t-1이 있고 x에 t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거랑 똑같은 원리를 사용하게 되면 요거 차이 있잖아. 요거 차이를 나타내는 게 바로 우리가 변화율로 표현을 하는데 그 방법은 간단한 거야. 여기다 자연 로그를 씌워서 그거에다가 자연 로그를 씌운 다음에 그 차이 여기다 자연 로그 씌우고 그 다음에 자연 로그를 씌우고 요거 차이 여기서 빼야죠. 그 차이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변화율이 바로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은근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표를 해주시죠. 요거 아셨죠? 그러니까 요 파트 로그로 우리가 나타내는 건요. 뭔가 이걸 증명을 해서 도출하는 거, 유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은 재미난 뭔가 그러니까 옛날부터 수학자들이 뭔가 이런 규칙성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수의 어떤 법칙을 찾아내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재미난 뭔가 분명히 법칙, 원칙, 뭐 규칙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앞에서 다룬 생산함수 식을 만약에 변수 간의 변화율로 표현하면요. 앞에서 본 것처럼 이게 로그를 씌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0.4는 내려가고 곱하기는 더하기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이거 별표하고 그냥 암기 그냥 하셔도 됩니다. 뭐 있어 보여요. 자, 여기는 것처럼 바로 자연 로그를 취한 다음에 차이 D 차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요거 Q잖아. Q. 자연 로그를 취해요. 이렇게. 자연 로그를 취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곱하기는 더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단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0.4와 0.6은 지수가 되는 거니까 밑으로 내려갑니다. 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 앞에서 본 겁니다. 로그로 표현한 것이죠. 자, 이거 잘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유도하기 위한 과정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 로그 취한 다음에 D 붙이게 되면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다? 예, 맞아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는 이것도 볼 수 있고 L로 이걸 미분하면 0.4, K로 미분하면 0.6. 이거 나중에도 뒤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가 뜻이 뭐라고요? 그래, 이게 바로 변화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의미는 뭐다? 다시 정리하면 Q의 변화율, Q분의 델타 Q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앞에 0.4가 있고 요거 뭐다? D, ln L 여기다가 D 이렇게 해서 표현하면 0.4에다가 L의 변화율, 이거 우리 경작에서 계산 문제로 할 때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요거요 0.6에다가 K에다가 자연 로그 C 한 다음에 D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0.6에다가 K분의 델타 K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변화량이 굉장히 작은 경우에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약간 점점점 이 변화 크기가 커지면 이게 러프하게 하는 거 완벽하게 이꼴은 아니지만 요 정도 우리가 변화율로 표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심플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경작에서 할 때는 이렇게 막 자연 로그 하면 뭐가 막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그냥 쓸 거야. 근데 아무튼 요 원리가 어디서 나왔다? 아, 뭔가 로그를 취하면서 자연 로그를 취하면서 뭐 D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 정도까지만 하세요. 더 들어가거나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우리 경제학에서 효용 함수 보게 되고 요 약간 원리가 비슷하다는 것만 보시면 돼요. 사이다를 1% 더 마시고 햄버거를 2% 더 먹게 되면 그때 효용은 몇 %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로그를 취하시는 거야. 자연 로그를 취하고 우리 해설에는 좀 더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U에다가 자연 로그를 취하시고 거기다 D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변화율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여기다가 0.2에다가도 D 자연 로그 이렇게 취하고 요거요. 0.7은 밑으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0.7 내려가고 D 자연 로그 X 더하기 0.3에다가 D 자연 로그 Y입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각각의 요게 이제 변화율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요게 이건 상수니까 변화율은 빵이겠지. 그래서 얘는 빵이니까 의미가 없어요. 2에서 2 변화율이니까 얘가 뭐라고요? 얘가 이거라니까 x분의 델타 x를 의미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얘가 뭐라고요? 얘는 y분의 델타 y를 의미한다고요.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얘는 그치 효용이 얼마나 변화합니까를 나타내는 거니까 효용이 얼마나 변화합니까? 지금 효용이 몇 % 변화합니까?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이다가 1%예요. X가 사이다야. 얘가 1% 이렇게 되는 거야. 1%. 그렇죠. 햄버거는 2% 이렇게요. 이렇게 가중치를 해서 얘가 변하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약에 아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쭉 풀 수가 있는데 모르시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막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떡하지? 버거워요, 사실. 아셨죠? 요 취지만 잘 보세요. 취지만.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을 결정하는 생산 함수. 이게 경제 성장 파트에서요. 성장 회계 그로스 어카운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제 성장과 관련한 회계 방정식이다. 회계식이다. 성장 회계 그로스 어카운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거요. 노동 투입률이 3% 증가하고 자본 투입률이 2% 이렇게 증가할 때 총 생산량은 몇 %나 증가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자,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 로그를 그냥 취해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앞에서 했던 거로 그대로 하면 이번엔 자연 로그 안 취하고 이렇게 쓸게요. 그냥 로그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런 식이 된다. 변화율이 곱하기는 더하기다. 그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얘는 0.2는 사실 그대로 제자리 걸음이잖아. 그래서 얘는 빵이라고요. 더하기. 자, 여기 L의 0.7, 0.7이 밑으로 내려온다니까 그게 바로 로그를 씌웠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0.7 가로로 묶을까요? 자, 그러면 이게 L분의 델타 L 더하기. 자, 0.3 역시 내려갑니다. 0.3 K분의 델타 K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 나라의 노동의 투입률이 3%. 얘는 빵이야, 얘는. 얘는 상수니까 빵 % 이렇게 되고요. 노동의 투입률이 얼마라고요? 얘가 얼마라고? 3% 이렇게 됐습니다. 3%. 자,
자본의 투입률이 2% 증가하니까 얘는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따라오셨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하시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될지 우리가 팍 계산할 수 있죠. 0.7 곱하기 3%, 0.3 곱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거 은근히 우리 계산 문제에서 매번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수업 시간에 뭐 자연 로그 이런 걸 설명드리면 버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 이렇게 곱하기는 더하기로 변화율로 표시하시고 여기 지수로 나와 있는 거는 앞으로 내려오세요. 그냥 그렇게 암기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런 원리가 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환율 파트에서 할게요. 대미 명목 환율인데 한국의 물가를 P라 그러고 외국의 물가를 PF라고 이렇게 합시다. foreign 다른 나라의 물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곱하기인 경우에는 더하기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나누기인 경우는 빼기다 보시면 돼요. 아니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셔도 되겠고요. 자, 이거 역시 자연 로그를 이렇게 씌워서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D 이렇게 변화율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자연 로그를 씌울 겁니다. D 요거는 빼기야, 빼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그래서 자연 로그를 씌워서 이렇게 표현할 건데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요거요. 우리가 환율의 변화율 얘는 P의 변화율 빼기 다른 나라의 물가 수준의 변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미국의 물가가 3% 변하고 한국의 물가가 1% 상승하면 얘가 1% 상승하고 미국이 얼마요? 3% 상승하게 되면 얘는 얼마가 되니? 그럼 1% 마이너스 3%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산함수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관련된 성장률 설명할 때도 활용되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환율, 구매력 평가설 할 때 명목 환율 같은 거 계산할 때도 활용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 환율 얘기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약간 경제학적인 내용을 좀 아셔야지 좀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야. 일반화된 식을 구하고 실질 환율 얼마 하는 거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실질 환율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 거를 보시긴 할 건데요. 아무튼 이것도 다 느낌이 뭐야? 곱하기 나누기로 돼 있으니까 변화율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시 자연 로그를 씌워가지고 표현하는 그 원리가 밑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 정도 정리하시면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게 어떻게 활용되나 그거를 알 수 있다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C 방정식 유럽 국가들이 여기 교환 방정식이랍니다. 수량 방정식이라고 해요. MS가 이제 화폐 공급량이고 요거 V가 유통속도, P가 물가 수준, YS가 국민소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곱하기로 돼 있잖아. 역시 마찬가지로 변화율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식으로 유도하세요. 그러면 자연 로그를 씌워서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화폐 공급의 변화율 얘는 곱하기는 더하기라고 그랬죠. 유통속도의 변화율 이렇게 다음에 P 이렇게 물가 상승률 더하기 YS의 변화율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이시방정식으로 해서 변화율로 표현하는 거니까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로그와 또 그 변화율로 이용한 응용 살펴봤고요. 두 번째 토픽은요 우리가 최적화 원리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경제학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기가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봤던 로그, 자연 로그 해가지고 표현하는 변화율 방식
그거 많이 사용되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최적화의 원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